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전설과 고대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동반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시간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영적인 교류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 속으로 안내할 에스노그래퍼이자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력의 한 장을 넘겨 9월 12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멈춰 섭니다. 이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미래의 징조들이 이슬처럼 맺히는 것을 아시나요? 이날의 이름은 가을 문턱의 속삭임. 깊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자연이 건네는 비밀스러운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날의 지혜를 아는 자는 운명을 읽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음력으로 8월 20날에 해당하는 오늘 9월 12일은 우리의 조상들이 계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삶의 지혜를 길어 올리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날은 백로바일루와 추분 치우픈이라는 두 절기 사이에 자리하여 여름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나고 가을이 완연해지는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하얗게 맺히기 시작하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때이지요. 이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자연의 큰 숨결과 우리 삶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조상들은 이 시기를 가을 문턱의 속삭임이라 부르며 한 해의 풍요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이는 농경 사회에서 가을 거디의 중요성과 직결되며 한 해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날의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특정 성인을 기리는 기념일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깊은 민속 신앙과 자연 숭배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산과 들, 강과 바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공간에 깃든 정령들과 신성한 존재들을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 거디를 앞둔 이 시기에는 만물이 영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여겼죠.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겨울의 안녕을 기원하며 자연의 신들과 조상들에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땅의 신에게 올해의 수확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빌었고, 어부들은 바다의 용왕신에게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 등 가택신들에게 감사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 삶과 죽음,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적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가족의 화목, 자손의 번성, 건강,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을 향해 겸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명절 문화와 제사 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정신적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을 문턱의 속삭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아직 모호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충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이 사그라들고 산등성이마다 오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천상에는 이슬 여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내려앉는 맑고 투명한 이슬을 관장하며 이 이슬 속에 생명의 정수와 미래의 지혜를 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 여신은 특히 백로의 시기에 땅으로 내려와 여린 식물의 잎사귀에 그리고 만물의 숨결 속에 자신의 신성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로가 깊어지는 이 시기에 내리는 이슬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계절의 운명을 담고 있었고 조상들의 염원과 신들의 축복이 응축된 생명의 액체였습니다. 어느 해 깊은 가을 가뭄이 들어 들판의 곡식들이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이슬 여신이 내려온다는 바위 앞에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마른 논에 이슬 한 방울이라도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빌자 밤하늘에서 이슬 여신이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젊은 농부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하여 그에게 하나의 작은 수정 구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백로의 가장 순수한 이슬을 담고 있나니 이를 마음에 품고 땅에 심으면 그대가 흘린 땀방울만큼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단, 이 이슬의 힘은 오직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만 온전히 전달되리라. 농부는 여신의 말대로 구슬을 논 한가운데에 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밭을 일궜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음날 새벽부터 이슬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논에는 물이 차오르고 시들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생기를 찾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젊은 농부는 추수된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었고 그 해 겨울 마을은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로의 시기에 이슬이 지닌 신성한 힘, 그리고 공동체와 나누는 마음이 가져오는 기적을 상징합니다. 가을 문턱의 속삭임은 바로 이 이슬 여신의 축복과 지혜가 가장 강렬하게 내려앉는 날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날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겸손히 감사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며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날, 자연과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가을 문턱의 속삭임에 나타나는 운명의 징조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민속적 징조, 날씨, 수학 관련 징조, 새벽, 이슬의 양. 이른 아침, 땅이나 잎사귀에 이슬이 유난히 많이 맺혀 있다면 그해 겨울은 따뜻하고 눈이 적을 징조입니다. 이는 이슬이 땅속에 온기를 가두고 습기를 머금고 있음을 상징하며 자연이 겨울을 온화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이슬이 거의 없다면 다가올 겨울이 매섭고 눈이 많을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이날 하늘에 높고 맑은 뭉게구름이 떠 있다면 풍년이 들고 날씨가 순조로울 징조입니다. 하지만 낮게 깔린 먹구름이 거치지 않는다면 수확기에 비바람이 잦아 곡식의 해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 아침에 부는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가을 거디가 순조롭고 따뜻한 기운이 오래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북풍이 강하게 불어온다면 가을이 짧고 겨울이 일찍 찾아올 수 있으니 곡식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철새들의 움직임. 기러기나 제비 같은 철새들이 무리지어 남쪽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반대로 한가롭게 머무르며 먹이를 찾는다면 길고 온화한 가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 밤의 귀뚜라미나 다른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고 요란하다면 머지않아 추위가 닥쳐올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풀벌레들은 본능적으로 추위에 대비하여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일상생활, 금전 관련 징조. 집안 우물의 맑기. 집안의 우물물이나 사용하는 샘물, 혹은 수도물, 현대적 해석. 이 평소보다 맑고 깨끗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할 징조입니다. 물은 생명과 정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작은 발견. 이날 길을 가다 잊고 있던 작은 동전이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이는 곧 예상치 못한 재물이나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길몽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는 것은 복후이 들어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예기치 않은 손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친척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면 이는 그 손님과 함께 좋은 소식이나 복이 집안으로 들어올 징조입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면 그 복이 더욱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기르던 식물의 성장. 집에서 기르던 화분이나 텃밭의 식물이 평소보다 더욱 푸르고 생기 있게 자라나는 것을 본다면 이는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상승할 징조입니다. 식물은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날 밤의 꿈. 가을 문턱에 속삭임의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잠재의식 속에서 미래의 조각들을 보여줍니다. 이날 꾸는 꿈을 통해 당신의 운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슬 또는 맑은 물이 나오는 꿈. 이슬이나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거나 몸에 닿는 꿈은 정신적, 육체적 정화를 의미합니다. 오랜 고민이 해소되고 건강이 좋아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길몽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곡식, 과일 등 수확물 관련 꿈. 황금빛 곡식이나 탐스러운 과일을 수확하거나 보는 꿈은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것을 암시합니다. 진행 중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나 고인이 꿈에 나타나 어떤 말을 건네거나 미소 짓는다면 이는 조상님들의 보살핌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지혜를 주거나 다가올 위험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가 지저귀거나 날아다니는 꿈.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새가 지저귀거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좋은 소식이나 기쁜 만남을 예고합니다. 그 새가 집으로 들어온다면 더욱 큰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산이나 숲, 자연 풍경이 나오는 꿈. 푸르고 우거진 산이나 평화로운 숲,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꿈에서 본다면 이는 마음의 안정과 내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 가을 문턱의 속삭임에 태어난 이들은 깊어지는 가을의 기운을 받아 타고난 성품과 운명을 지닙니다. 이들은 마치 가을 들판의 곡식처럼 끈기 있고 이슬처럼 맑고 총명하며 계절의 변화처럼 유연한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사려 깊으며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강하여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때로는 내성적이고 신중한 면모를 보이지만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섬세한 통찰력이 뛰어나 창의적인 분야나 사람들을 보살피는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과 가족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진정한 삶의 지혜자들입니다. 이 날의 이름과 의미. 한국 전통에서는 특정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는 이름날 개념은 서구 문화권처럼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태어난 아기에게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지혜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 즈휘라는 이름은 가을에 숙성된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며 이 이름을 가진 아이는 현명하고 사려 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겨집니다. 가을이라는 이름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과 풍요로운 삶을 해운, 아치엔,
뜨은 하늘의 은혜를, 이슬이슬은 순수함과 맑은 영혼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사랑받습니다. 이처럼 이날 태어난 아이들은 가을의 정수를 담은 이름과 함께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복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 문턱의 속삭임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애군을 막는 고대의 지혜로운 전통과 의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식들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자연과 조상의 축복을 우리 삶으로 불러들이는 신성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전통과 의식. 1. 백로 이슬맞이 의식. 목적. 가을의 정수이자 생명의 기운을 담은 백로의 이슬을 맞아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건강과 활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옛사람들은 이슬이 신성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준비물. 깨끗한 수건,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해가 뜨기 직전 새벽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벽 이슬이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활짝 열고 이슬이 내리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가능하다면 이슬이 맺힌 풀밭이나 잎사귀 위를 맨발로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새벽 이슬의 전기를 받아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맑아지며 모든 잡념이 사라지소서라고 조용히 읊조리세요. 몸의 이슬을 닦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 의식을 통해 얻은 맑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슬의 정화력이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2. 조상께 감사 올리기 간소한 의식. 목적. 한 해의 수확을 앞두고 조상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가족의 안녕과 다가올 추수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라 믿어졌습니다. 준비물. 정갈한 물 한 그릇, 그 해에 수확한 제철 과일이나 곡식 혹은 구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과일 3가지, 작은 향,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오전 중 해가 가장 밝게 비추는 시간에 집안의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에 작은 상을 마련합니다. 준비된 물과 과일을 올리고 조상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조상님의 보살핌 덕분에 저희 가족이 평안하며 올 가을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라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향이 있다면 향을 피워 조상님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의식이 끝난 후에는 올린 과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님의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이 의식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상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가을 채비, 음식 나누기. 목적,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의 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옛부터 한국인들은 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복을 함께 키웠습니다. 준비물. 제철 식재료, 호박, 밤, 콩 등 조리도구. 시기 및 방법. 이날 오후에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특별한 음식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호박으로 만든 호박전이나 호박죽, 밤으로 만든 밤밥, 콩으로 만든 콩떡 등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은 물론 이웃이나 주변에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음식을 나눌 때는 함께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와 같은 따뜻한 덕담을 건네세요. 이후 나눔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가정에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4. 정화의 물길 만들기. 의식.
목적. 집안에 쌓인 불필요한 기운을 걷어내고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의식입니다. 가을은 정돈과 비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천일염, 약간, 깨끗한 걸레나 천. 시기 및 방법. 오후 늦게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어 소금물을 만듭니다. 이 소금물을 이용하여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세요. 특히 현관문, 창문, 부엌, 조왕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안방 등 주요 공간에 집중합니다. 닦아낼 때는 부정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고 좋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닦고 난 물은 집 밖으로 버려 집안의 불운을 함께 흘려보냅니다. 이후 이 의식을 통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집안에 새로운 활력과 복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날의 특별한 음식 전통. 가을 문턱의 속삭임에는 풍요로운 가을의 초입을 축하하고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밤밥과 밤을 이용한 요리. 가을은 밤의 계절입니다. 갓 수확한 햇밤을 껍질째 밥에 넣어 지은 밤밥은 구수하고 달콤한 맛으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밤은 영양가가 풍부하여 겨울을 나기 위한 체력 보충에도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밤을 쪄서 으깬 후 꿀이나 설탕을 넣어 만든 밤다시기나 밤설기 등도 이날의 별미로 즐겨 먹었습니다. 핵곡식과 채소를 이용한 나물 반찬. 이날은 햅쌀로 지은 밥과 함께 가을 들판에서 갓 수확한 다양한 채소들로 만든 나물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 제철 나물들은 그 자체로 영양과 신선함을 담고 있으며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와 소박한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제철 채소를 이용한 호박나물이나 가지나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호박전과 호박죽. 가을의 대표적인 열매 중 하나인 호박은 풍요와 건강의 상징입니다. 갓 따온 호박을 얇게 썰어 붙인 호박전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별미였습니다. 또한 늙은 호박으로 쏘낸 달콤한 호박죽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원기를 북돋아 주어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다가올 추운 계절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식단이었습니다. 콩을 이용한 요리. 가을에 수확하는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갓 수확한 콩으로 만든 콩밥이나 콩자반, 혹은 콩을 쪄서 꿀과 함께 버무린 콩고물떡 등은 이날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콩은 가족의 건강과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자연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며 다가올 계절의 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날 음식을 통해 진정한 가을의 맛과 풍요를 느껴보세요. 이처럼 풍요와 기원의 의식이 행해지는 가을 문턱의 속삭임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금기들은 선조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불운을 초래하거나 신성한 기운을 해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신비로운 기운을 거스르지 않도록 다음 금기들을 명심하세요. 이날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1.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행위. 특히 쌀이나 곡식과 같은 주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면 한 해 동안 힘들게 농사지은 농부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땅의 신과 조상들을 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흉년이나 가난을 불러오며 집안의 복후을 밖으로 내쫓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적인 말이나 싸움, 다툼. 가을 문턱의 속삭임은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등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고 좋은 기운을 흩뜨려 놓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택신들을 불쾌하게 하여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3. 밤늦게 빨래를 널어두거나 말리는 행위. 해가 진 후 빨래를 밖에 널어두면 밤에 떠도는 부정한 기운이나 애군이 빨래에 스며들어 옷을 입는 사람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기 옷이나 가족의 중요한 의류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걷어들이고 밤에는 실내에서 말려야 합니다. 이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조상의 지혜였습니다. 4. 밤늦게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깎는 행위. 몸의 일부인 머리카락과 손발톱은 개인의 기운과 영혼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해가 진 후 이를 깎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거나 밤에 활동하는 잡귀들이 깎아낸 조각을 가져가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깎아야 한다면 낮에 조용히 처리하고 깨끗이 모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이나 어려운 이웃을 소홀히 대하는 행위. 이날은 공동체의 화합과 나눔의 정신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하늘과 땅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복을 감소시키고 다가올 겨울에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6. 새로운 큰 일을 시작하는 행위. 큰 이사, 사업 시작, 중요한 계약 체결 등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새로운 시작은 이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문턱의 속삭임은 마무리와 정돈, 그리고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기이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활발한 에너지가 강한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한 일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을 마무리하거나 계획을 다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거나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 산이나 들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 시기에 더욱 금기시되었습니다. 자연의 정령들이 가을 거디를 준비하며 쉬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면 자연의 노여움을 풍년이 들지 않거나 재앙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에 순응해야 합니다. 8. 밤에 집 밖으로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 해가 진 후에 집안의 먼지를 밖으로 쓸어내는 것은 집안에 쌓인 복후과 재물운을 함께 쓸어버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먼지는 물질적인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하고 밤에는 가볍게 실내를 정리하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9. 거울을 보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행위. 이날, 특히 밤에 거울을 자주 보거나 무심코 물건을 깨뜨리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거울은 영혼의 창으로 여겨졌기에 밤에 자주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기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을 깨뜨리는 것은 조상님이나 가택신들의 노여움을 사고
집안에 불화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 죽은 동식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하는 행위. 이날, 죽은 동식물을 발견하더라도 함부로 다루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죽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불운을 가져오고 자연의 균형을 해쳐 결국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가을 문턱의 속삭임은 단순한 하루가 아닌 자연의 섭리와 조상들의 지혜가 깊이 스며든 신성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히 예시하기가 아니라 현대에도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신다면 당신의 삶에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와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